왜 하필 인도였을까? 다시 꺼내보는 여행기. 고아에서는 꼴바라는 해변에 있었는데 숙소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인도 현지인 가정에서 열흘을 지냈다. 이곳에 머물게 된 사연이 있는데 세계의 배낭 여행자들이 크리스마스 전후를 이 아름다운 인도의 남부 해변 고아에서 보내는 것이 꿈인지라 어중간한 시간에 도착한 나는 방을 못 구해서 온 게스트하우스를 땀에 절어 돌아다녔었다. 마지막 받은 게스트하우스까지 방을 못 구하자 그대로 나올 체력도 없어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영혼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이때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딸린 야외 테이블에서 주스를 마시고 있는 금발의 백인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러시아 의사로 근처 게스트하우스 손님이었는데 자기 방에 배낭을 내려놓고 원하면 샤워를 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천천히 근방을 둘러보며 방을 알아보라고 자긴 그동안 숙소 주인에게 방이 있는지 물어봐 주겠단다.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그녀를 따라 숙소로 갔다. 거긴 우리네 숙소처럼 방이 정해지면 빨래부터 하고 옷들을 주렁주렁 말려놓는 풍경은 볼 수 없었다. 더블 침대가 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가져온 책들, 알람 시계, 약, 옷가지, 배낭 등이 적당히 어질러져 있었다. 무거운 배낭부터 내려놓고 갈아입을 옷들과 간단한 샤워 용품, 비닐팩 한 개를 꺼내 욕실로 들어갔다.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땀으로 흥건해진 무겁고 축축한 옷들을 비닐팩에 넣었다. 그녀의 이름은 리타였는데 내가 방 알아보러 나갈 때 배낭에 귀중한 것이 있으면 자물쇠로 채우고 나가라고 한다. 그리고 어디부터 갈 거냐 묻더니 자기도 따라 나섰다. 일단 PC방에 가서 정보를 좀 얻으려고 그녀가 안내하는 곳으로 갔는데 영업이 끝났단다. 5시 정도면 문을 닫는다고 했다. 리타는 거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다고 하면서 근처 지리를 설명해주고 자기는 저녁 7시까지는 숙소에 있을 거라고 문을 잠그고 있지 않을 테니 근처를 한번 둘러보고 방도 알아보고 그 전까지만 오라고 한다. 난 고맙다고 하면서 다시 방을 알아보러 나섰다. 근처에서 사실 안 가본 곳은 없는데 이제 또 어딜 알아봐야 하나.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던 몇 곳을 다시 가봤다. 딱 한 군데 방이 있긴 했다. 방도 아주 좋아 보였고 침대 시트도 새 것처럼 깨끗해서 슬리핑 백을 안 깔고 자도 될 것 같았다. 문제는 방값이었다. 이미 방값으로 많은 지출을 한 나는 두 번째 여행지에서 또 이렇게 쓰다간 전체 여행 일정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방이 마음에 드니 좀 더 깎아달라고 말해봤지만 프랑스에서 친구와 같이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하며 여생을 보내려고 온 백인 할아버지 사장님은 절대 그 이하로는 안 된다 말했다. 저녁은 깊어오고 리타가 알아봐 주기로 한 숙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예약료를 걸고 다시 그녀가 기다릴 숙소로 갔다. 리타는 게스트하우스 건물 밖에서 어떤 현지인과 대화 중이었는데 나를 보자 열심히 얘기를 이어간다. 그 인도 남자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고 내 사정을 열심히 설명하는 중인 것 같다. 나는 그들 사이로 다가가지 않고 한 발자국 뒤에 있었는데 그 주인인 듯한 아저씨가 나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그럼 너와 방을 쓰면 되지 않아? 라고 했는데 리타는 다소곳하지만 분명하게 난 누군가와 방을 쉐어하는 것은 안 좋아해 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단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다. 한숨 돌린 후 다 둘러봤지만 방이 없더라. 한 곳이 있긴 했는데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너의 숙소 주인을 다시 만나보겠다고
방을 나왔다. 이제 기댈 사람은 이 방의 주인 아저씨밖에 없었다. 굳게 닫혀진 문을 두들겼다. 중년 후반의 여성이 나와서 문을 아주 조금만 연 채로 얼굴을 반쯤 비추고는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묻는다. 주인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나중에 오란다. 그럼 언제쯤 오면 되냐고 묻고 있는데 남자의 인기척이 들리고 잠시 후 문이 완전히 열린다. 문 안으로 아까 본 그 아저씨가 보이고 들어오라고 한다.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조금 전 문을 열어주신 아주머니가 일렬로 앉아 계시는 가운데 난 의자 하나를 놓고 그들과 마주 앉았다. 최대한 상세하게 내 처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이렇게 멀리 왔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한 일행은 놓쳤고 이미 오후가 깊어져서 다시 갈 곳이 없다. 방 한 군데를 봐두었지만 너무 비싸서 이미 뭄바이에서 혼자 많은 돈을 쓴 나는 그곳에 묵을 수가 없다. 당신들을 보니 한국에 있는 내 부모님 생각이 난다.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 가족들은 너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문득 여행 떠나올 때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음을 비우고 결과를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오늘 밤 방을 못 구한데도 큰 무서움이 없을 것 같았다. 아저씨는 고민이 역력한 표정으로 아주머니와 상의하시더니 잠시 후 따라와 보라고 하신다. 방 하나를 보여주시고 원래 가족이 기거하는 패밀리 룸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 여기도 괜찮겠으면 써도 좋다고 하셨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었고 인도 전통 가옥에서 현지인과 생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대번에 수락을 했다. 방값을 묻자 먼저 말해보라고 하신다. 그래도 먼저 말씀해 달라 하니 다시 빙그레 웃으시며 먼저 말하라고 한다. 리타가 얼마에 묵고 있냐고 물었는데 참 양심적인 분들이다. 성수기에 그 정도 방은 근처에서 최소 50루피 이상씩은 다 받고 있었다. 생각 같아선 그래도 그보다 좀 더 낮게 부르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먼저 리타보다 50루피 적은 금액을 부르신다. 그 정도면 괜찮겠냐고 하시며 배낭을 가지러 리타 방으로 가서 사정을 말하고 네 도움이 컸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다. 리타도 밝은 표정으로 연신 잘 되었다고 기뻐해 준다.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기회도 없었을 것이므로 저녁을 사겠다고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한사코 괜찮단다. 리타와는 그녀가 먼저 러시아로 떠나기 전까지 서로 방을 오가며 혹은 테라스에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체스도 두면서 가깝게 지냈다. 미소가 참 예뻤던 리타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 열흘을 곁에서 지낸 아저씨 가족에겐 인품이 느껴졌다. 이것은 배려에서도 드러나는데 친절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어떤 절제함 같은 것이 있었다. 딱 한 가지 괴로웠던 것은 정통 인도식 가옥이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방 천장은 다람쥐가 돌아다녀도 안 보일 만큼 높았는데 모기향을 2개씩 피우고 자도 소용이 없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물린 데 위에 또 물리고 벌겋게 부은 자국 천지였는데 이틀 만에 30여 군데나 온몸을 물렸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 전 밤의 리추얼이었다. 식수는 매일같이 약을 꼼꼼히 발라준 후 침대 양쪽 바닥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모기 접근을 막는 스프레이 타입의 약을 잠자는 옷 위에 침낭 위에 흥건하게 뿌린 다음 마지막으로 천장에 달린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고 자는 것이다. 마음가짐과 정성에 비해 효과는 그렇게 안 높았다. 이곳에 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자면 인도에는 정말 개가 많았는데 떠돌이 개들이 길가에 상점에 식당에서
외국인이 지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쫓아오기도 하고 사납게 짖기도 한다. 개를 무서워하는 나로선 인도 여행을 더 어렵게 한 셈이다. 아저씨 집에서도 프린세스라는 개를 키우고 있었다. 프린세스는 이 집에 내가 온 이후로 묶여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이던가 식탁에 나와 책을 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프린세스를 데리고 내 쪽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 엉거주춤 앉아 있는데 프린세스의 줄을 꼭 붙잡고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네가 낯설어서 프린세스가 너만 보면 자꾸 짖으니 네 주위를 돌면서 네 냄새를 맡도록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끈을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할 건 없어. 프린세스는 나만 보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짖어대는 통에 줄이 풀리기라도 할까봐 불안하던 참이었다. 그래, 롤러코스터 탔다고 생각하고 몇 초만 눈을 질끈 감자.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당장 달려들어서 물 것처럼 야무지게 짖어대던 개가 짖기를 멈추고 내 주변을 돌며 냄새를 맡는데 보드랍고 폭신한 털이 발등에 살랑거렸다. 아저씨는 빙긋이 웃으시며 이제 됐다고 프린세스를 데리고 나가셨다. 이 사건 이후로 드디어 나도 개를 만질 수 있게 되었다. 해도 뉘엿뉘엿지고 잠이 안 오는 밤 깨어있다 보면 아저씨의 누님인 낸시 아주머니가 패밀리룸 복도에 있는 TV를 보러 건너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럼 나는 복도로 통하는 커튼을 슬며시 제치고 나가 마늘 같은 것도 같이 깎으며 드라마나 퀴즈를 함께 보곤 했다. TV 프로그램은 꽤 다양했는데 중독성 있게 재미있는 것도 꽤 있었다. 밤에는 이렇게 낸시 아주머니가 간간히 TV 말벗으로 때로는 본인이 출출하다며 내 몫으로 치킨 수프를 끓여주셨는데 내 양이 더 많았다. 내가 저녁을 못 먹고 자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저씨네 가족이 거하는 쪽에도 분명 TV는 있었을 것이다. 참 따뜻하신 분들이죠. 다음 편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